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땅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굴 부분에 대해서 이 몇몇 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7, 80년대 같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인천 계양구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곳곳에서 지금 현재도 이 땅굴 파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은 현재는 이 땅굴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북한이 이 휴전선 부근에서 이 서울까지 땅굴을 현재도 파기 위해서는 많은 이 어마어마한 흙들을 수만 대의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이 동굴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그 흙을 갖다가 어디다 버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만 대의 트럭이 동굴 밖으로 들락날락거리면은 이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이 정찰자산들은 30cm 크기의 이 물체들도 다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모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굴 속으로 이 수백 수천 명의 병력을 밀어넣는다면은 그것은 이 침투로가 아니라 바로 이 북한군의 무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땅굴을 파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 80년대 이전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과거 땅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굴이라는 것은 이 과거 6, 70년대에 이 정찰자산이라든지 감청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안보 비장이 튼튼해가지고 북한군이 우리 후방으로 침투하기 힘들 때에 그때의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일단 병력이 후방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교란이 되겠지만은 미사일 같은 걸로 후방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 땅굴을 팔 목적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는 우리 안보 빗장이 튼튼했지만은 현재는 이 안보 빗장이 완전히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계군의 특작 부대들이 조선족을 가장을 해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해외 여행을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락거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많은 특작 부대들이 이 대한민국으로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직장에서 어쩌면은 일용직 노동자로 또는 이웃집 아저씨로, 이웃집 아줌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특작부대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북한 목선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전방에 해체된 11개 초소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루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웬만한 무기들은 이 몰래 밀반입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유독 이 북한 목선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석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명령만 내리면은 이 바람과 같이 몰려올 그런 특작 부대들이 이미 비밀 장소에 무기를 숨겨놓고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김정은이라면은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부대들이 이동을 한다면은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정찰자산들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감청부대들이 다 보고 듣고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병력들을 아무리 야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땅굴 속으로 밀어 넣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시망이 총총한 상태 속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부대원들을 땅굴 속으로 밀어 넣는다면은 그것을 한미 정부 부대들이 북기군의 부대 이동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침투로가 아니라 북계군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미 침투시켜 놓은 북계의 특작 부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도 많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 뭐 하려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땅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 이 6, 70년대에 그때나 적당한 그런 작전 개념들이고, 현재의 이 첨단 전자전 시대에는 그러한 방법들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보수국민이라면 당연히 이 안보가 최우선이고, 제 방송의 컨셉도 사실은 정치와 안보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이 합리성과 논리성,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합리성과 논리성을 접어두고 한쪽으로 이 편협한 생각으로 이 과거 6, 70년대의 그런 전략과 전술에 얽매여서 그러한 필요 없는 이 불안과 공포들을 양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이 타조 가족이 지나가는데 치타가 사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 타조가 오히려 그 치타 쪽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부상당한 것처럼 다리를 쩔룩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타가 그 부상당한 그 타조를 잡으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치타가 또 도망을 가죠. 자,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엄마 타조가 새끼 타조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야, 동물들도 우리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영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란이 미국의 그 글로벌 호크를 격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이 항모가 빠져나갈 때 이란의 경비정 그 20여 척이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300m 근처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이 적국의 병기라든지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킬로 밖에서 이 접근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항모 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경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의 경비정이 미국의 항모 한 300m 근처까지 접근을 한 것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경비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 로켓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 미사일까지도 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그마한 로켓포 공격에 이 바닥에 구멍이라도 조금 뚫린다면은 항공모함도 침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의 그 경비정이 300m 근방까지 이 항공모함에 접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공격하라는 그런 제스처였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미국이 일절응대를 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이란이 12월 27일 날에 이 민병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로 미군 기지에 대해서 로켓포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 가지고 이 미국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란과 북한은 바로 이 동맹 상태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북한의 이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 북한의 이 군사 무기 같은 경우는 이 밀반입을 통해 가지고 이란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상태 하에서 이 북폭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란은 동맹국으로서, 이 동맹국이 어떤 것입니까? 전쟁이 나면은 같이 싸우는 게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이 이란은 동맹국으로서 말하자면 이 타조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핵은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완성 단계에 있는 북한의 핵이 완전히 완성돼 버린다면은 그것은 이 이란으로서도 큰 국가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란이 동맹국으로서 또 자기들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미국의 군사력을 중동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해병대가 700명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중동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공수부대원 3,500명이 추가로 증파가 됐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그 힘을 갖다가 이란이 분산시켜 놓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앞으로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면서 미국의 힘을 더 중동 쪽으로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이란이 자기 죽을 짓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이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의 목표는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사건이 터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이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중동 쪽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타겟은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하메이니의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12월 31일 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고 이렇게 트윗을 날리니까 하메이니가 트럼프 당신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면서 이 트럼프의 트윗에다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트럼프를 조롱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미국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트윗을 날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란이 이 타조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공격을 오히려 자신들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트윗을 날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란이 이렇게 미국한테 대드는 것은 미국이 자신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미국에게 타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목표가 바로 북한이지 이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느냐면은 미국이 술레이마니를 공격을 할 때에 만약에 이란이 반격을 한다면은 이란의 그 군사시설 내지는 목표물 52곳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이 술레이마니에 대해서 이 보복을 할 때에 만약에 미국이 재보복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라든지 하이파 같은 이런 그 도시들에 대해서 30여 곳에 대해서 이 두 도시를 갖다가 가로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너를 공격을 할 때에 네가 반격을 한다면은 내가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공격을 할 때에 이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트럼프라든지 하메이니가 둘 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메이니 역시 미국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이란이 이 미국의 글로벌 호스트를 격추를 시키고 이 미국의 항모를 위협을 하고 미국의 이 군사 기지들을 로켓포로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이란이 타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모르고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 국가적인 정보망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 미국의 북폭이 너무나도 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동맹국으로서 이 타조의 역할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이렇게 그 무인기로 공격을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미국이 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리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김정은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담론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미국이 김정은이를 무인기로 참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솔레이마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예고 없이 해버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레이마니 공격으로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서 경고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경고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대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상태를 보고 자신이 만약에 불안하다고 느낀다면은 자신 주변에다가 레이더망들을 더욱 촘촘하게 배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무인기들을 더욱더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일 때에는 뭐 무장 헬기를 띄운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무인기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본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라면은 더 공포를 안 느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은 미국이 이 무인기로 이런 식으로 이 김정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에 최소한으로 피해를 주면서 이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으로서는 이 기습을 해가지고 북한의 이 주요 시설들을 전부 다 일시에 초토화를 시켜가지고 이 북한으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가 뺏어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인기로 김정은이만을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바로 이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북한의 이 반격 무기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는
이 대한민국과 주한미군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까지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바보가 아니면은 그런 김정은이를 참수작전을 선택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가 바로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북폭이 시작된다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인기 공격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만약에 이 북폭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이 웬만해서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참수작전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정은이를 미국이 참수작전을 해서 김정은이를 죽이는 것보다는 생포하는 것이 미국에는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김정은이 똥돼지 한 마리 그거 죽여봐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북한에는 수많은 이 핵물질들이 북한 전역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물질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를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의 소수 한두 명의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참수하기보다는 이 김정은이를 가급적이면 생포를 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항복을 발표하도록 해가지고 이 핵을 제거하는데 협조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수를 해버리면은 미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북한 전역을 핵기지들을 수색을 할 때에 곳곳에서 북한이 게릴라식으로 저항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곳곳에서 국지전이 발생을 하면서 이 미국과 우리 한국에도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작전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중동에서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란이 이렇게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북폭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란이 동맹국으로서 같이 싸운다는 심정으로 그것이 또 자기들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란이 타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란이 이 중동 사태를 이란과 미국이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서 더욱더 이 사태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바로 이 북폭의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최대한 이 달러를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처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